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변의 우당탕탕 눈치 대작전, 부제는 한 우물만 파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이혼 사건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분야 사건을 아주 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혼 사건을 하시는 분들의 연계된 사건이거나 제 기존 의뢰인분이 이제 맡기시는 사건, 그런 예외적으로 다른 분야 사건을 하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입니다. 소송 중인 의뢰인분이 갑자기 구치소에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치소로 접견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형사사건 중에서도 구속사건은 변호사가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속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접견을 갈 때 아는 형사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사실은 저는 뭐 이혼이 주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약정서조차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의뢰인분 좀 안심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의뢰인분이 아주 단호하세요, 눈빛이. 그래서 형사 사건의 2심을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주력이 이혼 사건이고 형사 사건이 주력도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그래도 해달래요. 그래서 1심 판결 받으시면서 법정 구속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2심에서 제가 풀어드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또 의뢰인분이 뭐 어차피 내가 지어서 들어온 죄인데 뭐 변호사님 원망 안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시길래, 당사자께서 구속됐는데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사건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도 그런 신뢰를 주시면은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정서도 안 들고 가가지고 수기로 그냥 빈 용지에 대량 약정서 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원래는 구속될 사건이 아닌데 구속이 1심에서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전체 범행 기소된 사건 중에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계셨는데 전부 유죄가 나오면서 1심에서 구속이 되셨거든요. 일단 제가 눈치를 본 것이, 2심에서 원래 일부 무죄 주장했던 주장을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구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로 갈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했는데, 의뢰인분은 구속돼 있으신 분은 그 판단도 전적으로 변호사가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부 무죄 주장했던 걸 유지를 하자, 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무죄가 나올 것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하루라도 빨리 당사자를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뭐 유죄냐 무죄냐도 사실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합의 시도를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합의는 또 제가 이혼 사건에서도 전문 분야니까 잘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배째라 전략으로 갔어요. 이미, 왜냐하면 불구속으로 끝나야 될 사건이 구속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잃을 게 없어요. 뭐 그 형량이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당사자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그걸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어차피 구속돼 버렸고 그쪽 요구하는 돈은 없다, 그만큼은 없다. 그리고 이게 상대방도 잘한 게 없거든요, 이 사건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역으로 고소할 거리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미 구속된 이상 서로 간에 우리도 고소를 해가지고 서로 쌍방 다 구속된다든지 이래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서로 좋게 끝내라. 그리고 이미 뭐 우리는 재산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은 마련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눈빛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뭐 구속돼 버렸으니까 당신네들도 구속시키는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제가 타겟한, 제가 의뢰인한테 이야기했던 수준의 금액으로 조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밀당을 해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 합의를 보자마자 바로 법원에다가 제가
보석 청구를 합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이 됐잖아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보석으로 나와야 됩니다라고 보석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석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본안 사건에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님이 눈치를 살짝 주시더라고요. 판사님은 대놓고 뭐 범행을 인정하세요, 부인하세요 절대 피고인 쪽에 말을 안 해주십니다. 해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눈치를 채게 되죠. 눈치는 빠르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바라는, 제가 이제 해석을, 판사의 눈빛을 보고 해석한 바에 의하면 판사님은 합의도 되었으니까 부인하는 취지 말고 그냥 1심에서 유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면 보석을 허가해 주겠다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그 눈빛을 바로 즉석에서 해석을 해서 당사자랑 한 1, 2분 대화를 나눈 다음에 무죄 주장했던 것을 바로 번이해서 그냥 유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다 봤으니까 그죠?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태도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보석 허가가 역시나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근데 보석 허가가 결정난 게 금요일 날 오후 2시 40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이죠, 형사사건을 많이 할 때는 보석 허가도 많이 받았고 무죄 판단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없었던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전에는 보석 허가를 받으면은 그냥 바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 끊어가지고 제출하고 바로 당일날 불구속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법률이 바뀐 게 아니고 그 보증보험회사 내부의 절차가 바뀌어가지고 당사자의 동의 무인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오후 금요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목요일이면 뭐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루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해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출소를 하시면 되는데, 뭐 물론 당사자는 단 하루도 더 있기 싫겠지만, 그죠? 근데 특히나 이게 금요일이잖아요. 곧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구치소로 들어가서 당사자 무인을 받아오려고 접견 신청을 넣었더니 구치소도 절차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당일 접견이 잘 되었는데 요즘에는 당일 접견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무인만 받아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이제 2시 40분 오후 3시 되면 자기 업무를 마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은, 구치소에서는 본인들은 모르겠고 월요일 날 다시 오시라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당사자분한테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 월요일 날 불구속으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뭐 법률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부 절차라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형사 실무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분이 저한테 사건을 맡겼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변호사로서 살면서 저를 통해서 안 됐다 하면 어느 변호사한테 가도 이건 안 된다는 수준이면 저도 납득을 하는데 근데 저는 못했는데 다른 변호사는 뭐 쉽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게 과연 내가 의뢰인분한테 정말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닌가, 변호사로서. 제가 아무리 뭐 전문 분야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 돌발 변수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의뢰인 무인을 받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바로 제가 보석으로 풀어드릴 방도가 형식적으로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는 하는데 좀 구치소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뚫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전화를 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구치소 담당자랑 방도가 없겠느냐고 자꾸 제가 뭐 밀당을 합니다. 눈치를 줘가면서. 그래서 근데 구치소 담당자도 자기들 집침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를 하는데
제가 한 5분 넘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살짝 제가 하소연을 하니까 틈을 줍니다. 그래서 무인을 받아주는 직원이, 본인은 아니지만 살짝 제가 전화를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 직원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해준 직원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저쪽 다른 직원이 어쩌고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조금 원래 본인 업무가 3시에 마감되는 건 알겠는데 뭐 6시도 아니고 왜 3시에 마감인지도 알 수도 없고 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직원, 그 구치소 직원 또 듣더니 도와는 드리겠다. 근데 지금 오면은 한 오후 4시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또 그 구치소하고 보증보험 또 그걸 내야 되는 검찰청하고 또 거리가 있으니까 도저히 뭐 5시 반 그 검찰청 마감 시간까지 못 맞추실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냐 하길래 나는 뭐 당신만 해주면은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로는 또 그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직원을 급하로 보내고 그 직원한테는 보증보험회사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인을 실물로 갖다 주기로 하면은 이동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뭐 팩스든 사진이든 먼저 보내주고 실물은 월요일날 갖다 주는 걸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증보험 직원하고도 양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치소 직원도 뭐 몇 분 만에 올 수 있냐 하길래 제가 2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급하게 가서 받고 양해를 구하고 그 무인을 받고 저희 직원한테 송부하고 그래서 마감 시간 안에 보증보험을 끊어서 검찰청에 내서 당일 마감 직전에 저희 의뢰인이 금요일날 저녁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주력으로 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정말 제가 심적 마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의뢰인한테 그걸 그냥 얼마나 하루라도 더 있기 싫으시겠어요. 보석은 금요일날 떨어졌는데 월요일날 나오시라 이러면은 주말에 며칠을 더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생을 했던 사건이고 다행스럽게 안 된다던 문제들도 뭐 어떻게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문제없이 불구속으로 풀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 전문 분야가 있는 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에 퍼즐 90별로는 형사사건에서도 통하고 민사사건에서도 통합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면 시간이나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혼 사건은 그 실무 변화라든지 뭐 법리라든지 이런 그런 변화 자체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심적으로 막 긴장한다거나 이렇게 될 돌발 변수가 발생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죠? 간혹 이렇게 많이 안 하던 분야로 가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실무 변화에 대해서 즉각 대응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